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명예훼손 관련 사건입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더해 온라인상의 혐오, 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명예훼손 그리고 가처분과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페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홍보 또 다양한 글들이 정말 많이 유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글 또는 그런 댓글에 대해서 가처분 또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훈입니다. 네. 자, 먼저 실제 사건부터 좀 봐야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요. 실제 사건 좀 한번 접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가져온 사건은 빈번한 유형의 사건 몇 개를 합쳐서 각색한 사건입니다. 공통분모만 한번 뽑아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우선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서 타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에 예. 대해서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예. 두 번째는 법원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삭제하고 예.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글을 게시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안 소송으로 침해된 바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세 가지 절차군요. 형사고소가 있었고, 그 다음 삭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또 금전적 배상을 해라라는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서 그 가해자죠. 글을 게시한 사람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진실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서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게시한 글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피해자는 이런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는 입장이고, 이제 가해자 입장 측에서는 이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될 내용이 아니다. 또는 배상 책임을 져야 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충돌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예, 재판부에서는 일단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어야 되고 그를 게시한 목적이 주요한 목적이 공익을 위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야 됩니다. 이것을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면에는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이 상쇄되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은 주요한 동기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하에서 형사 판결은 나오게 되었고요. 민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소송 진행 과정 중에서 재판부에서 적정한 때에 맞춰서 화해 권고 결정, 그러니까 가해자가 얼마의 금액을 물어주고 상호 양보하는 것으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형사적인 문제에서는 이제 공공의 이익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유죄 판결이 나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재판의 본질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 판결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반면 있습니다. 민사 가처분이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또 사실관계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허위성 여부가 적극적으로 확인돼야 된다. 그래서 진실이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안 되면 허위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또 해석하는 경향이 좀 많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두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의 판단이 엇갈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나오죠. 자, 그러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연관되는 법률 내용 이걸 하나 좀 짚어보고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관련된 법률 이 규정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이런 명예훼손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 그러니까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관련돼서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상의 위반 행위다라고 적용될 수 있고 때로는 형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피해자는 이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동시에 형사적인 것 외에 이제 게시글 삭제, 게시 금지 요구하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이제 민사적인 절차로도 밟게 됐는데 이렇게 형사 고소하는 외에 민사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네, 가처분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까지 현상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그러면은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침해는 계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보존 처분을 말합니다. 이 경찰 단계에서 고소장 접수된 단계에서 경고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네, 그 경찰 단계에서는 법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 이것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갖다가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가처분 절차입니다. 예, 가처분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지 경찰에게 요구해서 할 수는 없다 이런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했잖아요. 금전적 배상을 해놔라 이렇게.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거나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손해배상액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산정하게 됩니까? 손해배상액은 허위의 정도, 그리고 이 피해의 정도, 그리고 허위사실이 전파된 정도, 이런 것을 따져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론기관에 의해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당히 고액의 그 손해배상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 개인 간의 명예훼손에서는 그렇게 높은 금액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자,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것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허위 사실에 해당할 수 있는 글이 게재되었다라고 한다면 형사 고소는 물론이고요. 즉시 민사상 삭제, 중지 가처분을 빨리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놀랍게도 민사 가처분이 형사사건보다 먼저 결정 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대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그 가처분에는 글 자체를 삭제해라 라는 가처분이 따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상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관련해서 변호사님, 법적 조언을 좀 정리해서 한번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사 절차이든 민사 절차이든 그것이 진실한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의 사실인지 또는 이 사실을 말한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 비방의 목적을 가진 것인지는 상당한 시간을 거친 법적 절차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처분 절차에 의해서 일단은 글의 게시 행위를 중지하고 삭제를 명하는 그런 가처분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구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